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 FC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지수가 좀 낙폭을 줄여나가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래도 미소를 띠면서 조금이나마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930 투자전략실에서 또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주제는 뭔지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네, 국제곡물가 급등 얘기와 함께 음식료주들 얘기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또 핫해진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고 내수 쪽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방어주 역할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안에서 음식료 업종이 또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죠. 네. 최근에 이제 음식료 네. 업종이 최근에 코스피 지수 대비 상회를 하고 네. 수익률이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식음료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방어주고 민감주다 보니까 사실 이쪽으로 손이 잘 안 갔던 게 참 사실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만 해도 코스피가 1.57% 상승하는 기간 동안 1.57% 상승하는 기간 동안 이 식음료 업종은 4.37%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지난주뿐 아니고 이번 주 역시도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중소형주들의 이제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중소형주들의 중소형주 중심으로 업종의 전반적인 그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예를 들어 뭐 대한제분, 롯데제과, 동원 F&B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식품주에 대해서 사실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기저효과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콕주라고 불리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이런 그 엽기저에 대한 부담감이 어쩔 수 없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가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경기 민감주 여러 업종 중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순번이 와서 우리 식음료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갖게 됐고 네. 특히나 이제 기관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롯데칠성음료의 지분을 약 10%로 늘리면서 작년 말 대비해서는 20만 주 정도를 더 사들였다라고 나오면서 식음료 업종 전반적으로 좀 관심 섹터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모든 원자재 값이 다 올랐잖아요. 맞아요. 뭐 네. 철강에서부터 뭐 구리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곡물 지수, S&P GSCI라는 곡물 지수인데요. 뭐 밀, 옥수수, 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물 가격을 동향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한 달 새 21%나 이제 올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원자재가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식품 업계 쪽으로 어느 정도 관심을 좀 트는 계기가 됐고요. 옥수수 선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만 약 8%가 상승을 했다고 하면서 2013년도 이후로 가장 최고치를 찍었다. 그리고 옥수수뿐 아니고 우리가 네. 밀이죠. 밀에 대한 선물가도 역시 8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최고가를 찍고 약간은 이제 좀 안정세를 찾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자재 그리고 원재료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까지 이런 하반기까지 상승 분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겹치면서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요 원산지인 미국과 중남미의 이제 곡물 생산량의 급감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등으로 네. 인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공급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다가 그 중국의 농산물 대량 수입 등으로 수요는 다시 또 늘고 있고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식품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또 이제 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이 나오면서 1분기 실적 양호했다. 그리고 2분기에도 실적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와 하반기까지 분위기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도 섹터에
거에서 좀 빠졌다 보니까 사실 식음료 쪽이 주도 섹터로 가긴 좀 쉽진 않아요. 이제 경기 그렇다면서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워낙에 주도 강한 섹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정말 주력 섹터들이 지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경기 방어주 중에서는 그래도 내수와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 점유할 수 있는 이 식품 업종, 식음료까지 식음료 업종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예, 주가 방향은 이제 아직은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이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주가 그리고 투심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음식료 회사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을 네. 하게 되면은 뭐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고 하지만 그 이후로 곡물 가격은 또다시 하락을 하지만 이제 제품 가격 그렇죠. 인상은 그대로 유지가 그렇죠. 되니까 그 식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성이 좋게 되는데 음식료 기업들에게는 이 구조가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사례나 경우들이 있었나요? 어때요? 뭐 사실 뭐 저도 네.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실 네. 가격을 한번 올리면 내리지 않고요. 제품 가격은 안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사실 가격이 안 오르더라도 양이 줄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계속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과 관련된 이슈 얘기를 먼저 나눠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자세한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음식료 업종 내에서 핫한 종목이 있습니다. 롯데 칠성입니다. 네, 어제 이제 뭐 신고가 흐름이 나와줬고 시장 하락 속에서도 롯데 칠성이 굉장히 또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에 시장에서 곰표 밀맥주 수혜주로 언급이 네. 되고 있어요. 곰표 네. 밀맥주 사실 드셔보셨어요? 사실 아직 네. 못 마셔봐서 저도요. 오늘 당장 사러 가볼까 하는데 재고가 없다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를 봤는데 네. 디자인이 맞아요. 예뻐서 사려고 했는데 제가 또 집에서는 테라 위주로 먹다 또 보니까 갑자기 또 맥주 네. 얘기로 하시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안 그래도 네. 요즘에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사 헤드라인 먼저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카스를 제쳤다고 합니다. 곰표 밀맥주가 맥주 매출 1위를 CU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곰표 밀맥주가 그야말로 편의점 맥주의 새 역사를 쓰고 있고요. 맥주 열풍이 곰표 맥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카스제 주고 매출 1위 역시나 뉴스 토마토의 헤드라인 기사가 있었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곰표 밀맥주가 지금 300만 개가 완판이 돼서 생산이 판매를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롯데칠성이 왜 이 곰표 맥주와 좀 연관이 있는 건지. 먼저 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네. 곰표 밀맥주를 롯데칠성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당연히 이제 롯데칠성도 주목을 받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롯데칠성의 1분기 실적 먼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일단 5,300억 원으로 전년과 어느 정도 좀 비슷하고요. 영업이익이 323억 원으로 4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액 비중으로 보게 되면 롯데칠성의 약 72%는 음료 그리고 주류는 28% 정도 되는데요. 이 주류 매출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곰표 밀맥주라든지 이런 주류 시장에서 주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벌써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그 여름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주류 업체의 경쟁이 좀 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1분기 호실적 그리고 2분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즌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2분기에 이 롯데칠성의 신제품 등이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롯데칠성과 곰표 밀맥주를 어떻게 연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판매사는 CU입니다. 그래서 CU의 그 BGF 리테일, 네. 예. 그 부분도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죠. 곰표 밀맥주를 CU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CU 관련해서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실제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롯데칠성 음료도 롯데칠성도 역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사실은 곰표 밀맥주가 출시된 지는 좀 됐습니다. 하지만 네. 최근 들어서 인기가 좀 더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 이제 물량을 2주 만에 최대 생산량 300만 개를 뭐 완판을 앞두고 있다. 이미 이제 소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사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일단 판매량이
판매량 대비해서 지금 공급량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롯데칠성에서 계속 늘릴 경우에 아무래도 따라서 매출액이 같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일단 공표 밀맥주 효과가 좀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롯데칠성의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제품이죠. 그 칠성사이다 제로. 오, 예. 이것도 잘 팔린다면서요? 예, 그것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뭐 이것 또한 제가 아직은 맛을 보지 못했는데 네. 이제 제로 칼로리 음료라고 해서 100일 만에 누적 판매량이 3,500만 개. 그러니까 100일 동안 성인 기준으로 한 개씩은 다 마셔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 올해 이제 시즌 효과 아까 말씀을 드렸고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의 실적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신제품 효과, 곰표 밀맥주뿐 아니고 칠성사이다 등 신제품에 대한 효과로 2분기 역시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원가에 대한 그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은 이것을 판가 상승으로 해서 수익성 개선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1분기 실적도 높아질 시작에 네. 눈높이보다 훨씬 잘 나왔고 주류 그리고 음료 업체다 보니까 여름이 또 성수무기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 오늘도 이제 장중에 4% 넘게 오르며 신고가를 찍었고 뭐 보합권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다시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핫한 종목 롯데칠성 투자 매력도 알아보겠습니다.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별점을 많이 주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최근 상승분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해서 4개 주겠습니다. 네, 그래도 별 4개면 상당히 후하게 주셨는데 아니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목표 주가는 또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뭐 식음료 업체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도 목표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되 우리가 지금은 조금 주가 수준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에서 저는 좀 4개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롯데칠성이었습니다. 곰표 매일맥주와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CJ 제일제당입니다. 이 종목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어요.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약 56% 상승을 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대한 기저효과에 대한 부담감이 다 식음료 업체, 집콕주에는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은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일정 부분 이 집콕주가 아닌 일상이 돼버린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CJ 제일제당이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화가 확실히 된 부분이 있죠. 비비고죠, 비비고, 비비고하고 그리고 햇반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주력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CJ 제일제당에 대한 목표가가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주가 40만 원대라고 볼 때 어떤 증권사는 7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잡으니까 앞으로 약 한 40~50%의 또 여력이 남아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최저 목표를 잡은 데가 메리츠 증권 55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물론 뭐 목표 주가를 당연히 목표 주가는 항상 좀 더 여유 있게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주가 수준이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밴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CJ제일제당 실적 면에서 안정적이다라는 부분과요. 그리고 이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마찬가지로 이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부분이 결국은 2분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롯데칠성과 마찬가지 구조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판가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CJ제일제당은 일단 크게 사업 부분을 식품, 그리고 바이오 산업, 그리고 물류, CJ대한통운을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3개 크게 나뉘는데 식품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이제 친환경에 대한 소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집콕주다 보니까 이런 그런 식품, 레토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고객들의 어떤 수요, 고객들의 이런 충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주로도 많이 언급이 네,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CJ제일제당 실적 플러스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상승된다라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CJ 제일제당 식품 바이오 사업이랑 뭐 물류 쪽도 살짝 네. 얘기를 해주셨고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뭐 네. 전 사업부가 모두 실적이 잘 나왔고 네. CJ 제일제당이 이제 음식료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 옥수수부터 뭐 소매, 대두 그리고 원당 이 설탕까지도 그렇죠. 관련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재료에 전반적으로 수혜 아닌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네. 봤을 때 CJ 제일제당도 역시나 최근에 좀 급등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정장 속에서도 그래도 롯데칠성과 마찬가지로 CJ 제일제당이 지난주부터 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잡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조정 받을 때 잡을 것이냐 그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부분은 네.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정 팀장님 투자 매력도 이제 별점 몇 점으로 정리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몇 점 주시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주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별점 4개 주겠습니다. 네, 롯데칠성과 마찬가지로 별점 4개 주셨고 하나를 빼신 이유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조금 가파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며 매수를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차트 네. 봐주실 거예요? 네, 차트 보게 되면은 최근에 뭐 한 5영업일 급등을 했고요. 뭐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시장에서 꽤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 장이 만약에 살아날 경우에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정고점 47만 원대는 아직 근접하지 못했고 우리가 목표 주가를 높게 잡았을 때 50만 원 이상은 일단은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최소 목표 주가가 55만 원이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음식료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시장에서 제일 핫한 두 종목, 좀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두 종목 앞서서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음식료 업종 내에서 우리가 한 종목을 가져가야 한다면 좀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공략주를 통해서 소개를 네. 해주시죠. 사실 이제 워낙에 좋은 앞에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르기가 종목을 쉽지 않죠, 팀장님. 고르기 쉽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곰표에 좀 약간 그쪽에 베팅을 해보겠습니다. 곰표 밀맥주 쪽으로 대한제분입니다. 네. 대한제분의 마스코트가 곰표잖아요. 그렇죠. 이 곰표 밀맥주에 대한 판매 급증으로 인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로열티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곰표 밀맥주를 크게 롯데칠성이 위탁 생산을 하고 CU에서 단독 판매를 하고 그리고 대한제분인 곰표 브랜드를 가지고 로열티 수익을 받는다 이렇게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곰표 브랜드에 대해서는 다양한 콜라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곰표가 사실은 조금은 촌스럽게 보일 수 있었는데 이거를 레트로가 또 대세니까. 레트로 열풍으로 인해서 이 콜라보가 진행되고 뭐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하고도 이제 콜라보가 진행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다시 재평가 받고 있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제 곡물 가격 역시도 이제 2분기에도 계속 상승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게 사업 부분에서 사료 그리고 소맥분 그리고 또 이제 펫푸드에 대한 사업 부분까지 있습니다. 사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식용 쪽 원재료 말고 이제 사료 쪽 원재료 부분이 있는데 사료에 대한 원재료 부분도 같이 상승 추세가 그 원재료에 대한 상승 부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맥분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펫푸드입니다. 펫푸드를 지금 사실은 국내 펫푸드는 보통 이 수입업체가 대부분 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할인도 일단 뭐 사료 쪽 하고 있고 몇 군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국내 펫푸드사 중에서는 점유율 1위를 지금 대한제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펫푸드 시장은 우리가 블루오션으로 좀 불립니다. 물론 뭐 시장 규모가 좀 작을 수는 있지만 펫푸드 관련된 이런 관련 업종들이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한제분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펫푸드도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과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 분위기에서 사실 특별한 이런 테마주라든지 특별한 이슈가 이렇게 없고 조금 좀 어려운 장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곰표 이런 어떤 테마 성격이 좀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좀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또 오늘부터죠. 제주 맥주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5월 상장을 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왠지 이제 지금 식음료에 대한 분위기가 그 맥주 업체에 대한 또 인기 그 분위기가 좀 편승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제주 맥주가 만약에 또 상장 5월 말에 5월 23일에 상장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그리고 대한제분 그 맥주 시장에 대한 분위기 여기에 시즌 효과까지 더해졌을 때 당분간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대한제분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참 수입 맥주를 많이 먹었었는데 네. 요즘에는 국내 맥주 그리고 국내 수제 맥주가 워낙 다양하게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대한제분을 공략주로 꼽아주셨는데 네. 차트와 함께 이제 저희가 가격 전략 들어봐야 되는데 이 종목 투자 매력도 별점 그러면 오늘 5개 네. 주시는 거예요? 네, 5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제분 오늘도 이제 주가 상승은 일단은 네. 2% 상승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곰표 밀맥주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곡물가 상승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언제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네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크게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만 해도 16만 원대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15만 원대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었던 15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 정도에서 구간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16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일단 분위기는 좀 탔다라고 보고요. 네. 거래량이 또 이에 걸맞게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지속될 수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고 보면서요. 일단은 네. 예, 대한제분의 그 목표가는 지금 일단 19만 원대에서 매수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상당히 견조한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만 원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고 목표 주가 24만 원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곡물가 급등과 함께 저희가 음식료주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살펴본 3개의 종목들 저희가 총정리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곰표 밀맥주와 관련해서 시장 안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종목이 뭐 대표적으로 지금 롯데철성이 있습니다. 오늘 투자 매력도 염정 팀장님은 4개 주셨고요. CJ, 제일제당 뭐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투자 매력도 역시나 별점 4개였습니다. 오늘 공략주로 대한제분 소개해 주셨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24만 원, 손절 가격 17만 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그래도 주제를 저희가 잘 골라서 네, 오늘 시장 대비 그래도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